저희가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프로젝트가 있는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지나오면서 개인적으로 좀 복귀를 하는 거죠. 좀 아쉬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도동 골목집인데요. 이 건축주가 사실은 그 철기집에 있는 건축주가 찾아온 배경 자체는 일반적인 어떤 고급 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거, 도시의 일반적인 주거 환경에서 공사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떤 새로운 형태에 대한 주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차에 참 찾아온 배경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처럼 주변 자체는 이 큰 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좀 급박한 경사지에 꼬불꼬불 나 있는 전형적인 어떤 구릉지의 도심 주거에 대한 형태가 보여집니다. 사실 이 집을 차량 자체도 진입이 좀 안 되고요. 필지에 대한 모습이고, 이 집은 건축주 아버님이 있는 지으신 집이에요. 아버님이 이 친구가 태어날 무렵 정도 해가지고 집을 지으셨고, 이 건축주는 한 4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이 집에서 자라고 결혼을 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애들을 낳고 아직도 있는 이 집에서 살고는 있었었는데, 집을 이렇게 썩 잘 지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비도 많이 새고 누전도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융자를 내서 집을 새로 짓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던 프로젝트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원래 지금 이 잡혀져 있던 위치가 정확하게 원래 건물이 있었던 자리고, 원래 건물이 있었던 면적을 갖고 있는, 땅은 비교적 넓은 편인데 이렇게 배치를 했었던 이유는 나름대로 한 30년이 넘게끔 이 조경 부분들을 나름대로는 계속 갖고 왔기 때문에 배치를 바꾸지 않고 가능하면은 원래 그 배치에 있기를 바랬던 사항으로 저희가 있는 도로면에 이렇게 담이자 건축인 루프하우스 개념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진 프로그램은 되게 단순하고요. 거실이라든가 몇 개에 대한 방, 주방 정도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 루프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갖는 거는 각 공간에 대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지붕에 대한 층고나 높이 이런 것들을 달리해서 그 지붕에 대한 높이의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슬릿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빛이 들어오고, 이 주변에서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안착하길 바랬던 모습으로 사실은 이렇게 있는 계획이 됐었었는데, 저는 건축주가 미팅 때 초등학교하고 있는 중학생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건축주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 애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더라고요. 이유는 2층 집에 대한 로망인 거죠. 여전히 새로 지어도 예전 그 배치에다가 예전 공간 구성에다가 달라질 게 별로 없으니까 애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애들하고 신경전을 좀 벌였습니다. 2층은 그 위치에다가 공간에 대한 구조는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볼륨 자체가 조금 커진다는 그런 단점은 좀 갖고는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의 상황에 대한 모습인데, 어제 2층 집이 생기면서 애들이 공간이 2층으로 구성이 되고, 애들 공간에서는 이 경사지에 대한 특성,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떤 상도동에 대한 지형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모습들이 1층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잘 보이는 그런 장점을 분명히 갖고는 있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특별한 재료는 아니고요. 가능하면은 애들이 좀 아토피가 좀 있어가지고 천연 페인트라든가 리놀륨이라든가 자작나무 합판 이런 것들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역시는 공사비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45년 동안 살았던 환경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대한 좀 기쁨도 있지만 사실은 아쉬움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전 건축물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기와라든가 아니면 그런 벽에 썼던 벽돌들, 지붕을 털어내서 생기는 대들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은 공사비도 절감을 할 겸, 아니면 과거에 대한 기억 같은 것도 저걸 할 건 해서 이 세 가지 재료들을
다른 방식으로 좀 재활용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원래 있었던 벽돌은 모아놨다가 밑에 있는 바닥 패치로 저희가 좀 사용을 좀 하고 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있는 그 담장 같은 경우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하고 해서 있는 재료를 가능하면 많이 해서 좀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축적으로 목재를 되게 선호했어요. 사실은 목재를 쓸 만큼에 대한 공사비가 안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였었는데 저희가 계속 관계를 맺었던 그 목재 회사에서 그 잡목이죠. 그러니까 목재를 각종 목재를 쓰고 이렇게 다 제지하고 남은 짜투리가 사실은 일반적인 목재 가격의 한 6분의 1에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목재를 좀 쓸 생각이 없느냐 해서 사실 그래서 얘는 목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면에다는 몰바우에 있는 다수종이라는 명칭으로 열주가 좋아하는 목재 재료를 가능하면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요. 열대 목재하고 일단 밝은 목재하고 아까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이색이 굉장히 많이 졌지만 약간 진한 목재 스테인을 칠하면은 그렇게 뭐 이색이 많이 안 질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생겨서 나름대로는 성공적으로 일단은 어떤 그런 짜투리 목재를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봤던 그런 대들보나 그런 것들은 목재를 썰어가지고 인방이라든가 이런 대문에 활용을 해서 저희가 좀 썼고 이 상도동 주택을 하면서 사실은 한 50평, 아니 45평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주택인데 그 공사에 대한 과정 자체가 되게 좀 괴로움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구조 자체는 콘크리트로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 폐기물들이 하루에 몇 차에 나갔을 정도로 항상 그렇게 들락달락할 정도로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건물을 짓는데도 건설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고 결국은 아무리 이쁜 건물을 지어도 사실은 건축에 대한 행위 자체는 사실 지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별로 좋은 행위는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사실은 이렇게 똑같은 평수에 대한 집을 지어도 사실은 건설 폐기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시스템으로 분명히 지어졌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생각을 사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무실을 처음 독립을 하고 첫 번째 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생각 사옥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영국에 있는 플로리안 베이기라고 같이 공작으로 작업을 했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요즘에도 많이 책자가 있죠. 사실은 이 건축주가 되게 감동적인 거는 20년 전인가 이렇게 처음 만들었을 때 가격이 2,000원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한 번에. 근데 아직까지도 2,000원. 처음 가졌던 가격들이 올라가면은 계속 구독자들이 좀 부담을 좀 가지니까 어떤 그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사항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고 가격은 계속 2,000원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생각도 굉장히 건강하고 건축에 대한 과정에서 서로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면서 작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출판단지 1단계에 거의 막바지에 들어갔던 프로젝트고요. 서가 유형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서가 유형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오다가 한번 이렇게 맨 마지막에 틀어지는 여기에는 기존 열화당이 있고 이쪽에는 김환 소장이 했던 한길사가 있고 승효상 소장이 했던 인쇄박물관이 있는 오각형 모양에 대한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처음에 건축주가 요구했던 프로그램은 한 600평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한 350평 정도가 되고 나머지 250평은 추후에 짓겠다. 결국에는 익스텐션이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 층수에 대한 규모가 파주에서 4층이기 때문에 1, 2층을 먼저 짓고 나중에 3, 4층을 중축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아예 처음서부터 이 대지 안에서 건물을 2개를 배치를 해서 먼저 A동을 먼저 짓고 수평적인 중축이죠. 계획은 디자인은 다 해놓고 나중에는 이게 사실은 중축으로 봤을 때는 수익적인 중축보다도 계속 거주를 하면서 계속 이 건물은 독립적으로 지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상적인 그런 중축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2개에 대한 건물이 생겼는데 2개에 대한 건물이 생기면서 파주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지침들, 공공성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에 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한 오픈 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두 개에 대한 이 사익 공간에서 어떤 그 공공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변 건물하고 이런 관계성을 생각을 해서 이런 모형을 볼륨 스터디를 하게 됐고, 여기 두 개에 대한 건물이 완성됐을 때에 대한 모습, 열화당 쪽에 대한 사익 공간이 생기게 됐고요. 사익 공간을 좀 한정을 하기 위해서 행거 조명을 만들어서 야간의 행사에 대한 무대 조명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건물을 조금 더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장치도 좀 만들어 본 거고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벽돌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조금 좀 연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주가 워낙 벽돌이라는 재료에 대해서 선호를 했었고, 그래서 벽돌 건물이 갖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그냥 표정이 하나일 것 같지만 벽돌에 대한 크기라든가 종류, 그다음에 본딩에 대한 방식, 그다음에 줄눈의 간격, 줄눈에 대한 컬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표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벽돌을 선택을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벽돌을 본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스터디 시간을 좀 많이 갖게 됐습니다. 이게 일부만 보여주는데 대한민국에서 생산 가능한 다양한 종류에 대한 벽돌들은 꽤 많이 저희가 모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가격하고 있는 어떤 재질감이라든가 컬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계속 스터디를 하게 됩니다. 내부 재료가 혹시나 만약에 자작나무 합판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 벽돌하고 어떤 관계성이 어떨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요. 주변 건물입니다. 그 좋은 생각 옆에 뒤에 있는 김승혜 소장이 했던 천일문화사의 공장이 있고, 바로 옆에는 제가 마루 있었을 때 했었던 그 검정색 목재로 되어 있는 열화당 건물이 있고, 그래서 좀 이웃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검정색 톤을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플로리아가 같이 논의를 했었고, 그 벽돌을 우리가 이런 전통적으로 썼던 전벽돌을 좀 사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전벽돌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런 현장에서 목업을 했었던 상황, 두 개를 좀 테스트를 좀 해봤습니다. 전벽돌이 사실은 전벽돌이 이 벽돌하고 이 벽돌하고 같은 벽돌입니다. 컬러가 이렇게 밝기가 좀 틀려 보이는 것들은 이 벽돌을 잡아주는 그 몰탈의 컬러에 따라 가지고 색감이 같은 벽돌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 어쨌든 일단 방향은 이게 너무 어둡지 않고 벽돌에 대한 줄눈 컬러를 틀리게 해가지고 너무 어둡지 않은 색깔로 가기로 결정이 됐고, 항상 느끼는 것들은 현장에서 어떤 확실하지 못한 사항들을, 불확실한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목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확인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줄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서 보면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는 있는데, 좀 가까이 갔을 때 벽돌이 서로 이런 붙잡아져 있는 그런 줄눈에 대한 모습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밝은색 몰탈을 사용을 하고, 이 몰탈이라는 것들은 사실 시멘트하고 이런 모래에 대한 조합이기 때문에 모래 같은 경우도 좀 그러니까 좀 모래가 좀 굵고 약간 노란빛이 띄는 그런 왕사를 별도로 주문을 해가지고 줄눈으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검정색 적벽돌을 썼지만, 전벽돌을 썼지만 이렇게 어둡지 않은 모습으로 나름대로는 전체적인 톤은 일단 마음에 드는 형태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프로젝트를 할 때 좀 고민을 했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페이싱 브릭, 그러니까 뭐냐면은 콘크리트로 구조를 쓰고 치장 벽돌로 이런 벽돌을 쌓는 개념이 아니라 4층밖에 안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2층 정도까지는 콘크리트로 가고 나머지 3층, 4층, 5층, 그러니까 2층, 3층, 4층은 내력 구조, 그러니까 벽돌 자체로 아까 이런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부 마감이면서 외부 마감이면서 구조인 형식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단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더블 리프월 개념에서 외부 벽돌하고, 이거는 이런 내력을 담당을 하는 내부 마감이자 이런 내력을 담당을 하는 거고, 이거는 시장을 담당하기 위한 사이 단열재를 넣어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구축을 할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런
그 내진 구조가 얘는 바뀌죠. 그래서 원래는 6층 이상인 건물들만 매진에 대한 대상이었었는데 절묘하게 이 시점에 딱 그 규정이 좀 바뀌어서 2층 건물, 그러니까 3층 이상에 대한 건물은 내진 구조가 돼야 되고 벽돌 건물은 내진 구조로 쓸 수 없다는 결론이 생겨가지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 법규를 만든 사람하고 사실은 많이 논쟁도 하고 사실 그랬었는데 그 어쨌든 해결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은 법이니까 따라서 해라. 방법은 경험적 설계법이라는 것들에 대한 단서를 달아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경험적 설계법이라는 것들은 백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경험적 설계법을 따라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기준들은 사실은 없었다는 거죠. 그 내력 구조로서에 대한 벽돌에 대한 4층짜리 건물은 한순간에 그냥 일반적인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어떤 벽돌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구조 그 기준을 만들었던 교수님하고 일단 논쟁을 했었던 건 뭐냐면은 그냥 과거에 벽돌이라는 재료나 목재라는 재료는 가장 동양이든 서양이든 굉장히 오랫동안 내력 구조로 사실 사용을 해왔던 거고 현대 와서 그거를 사실은 못 쓸 이유가 사실은 없다. 그러니까 벽돌에 대한 논리 자체는 높이가 높아지면 밑에는 두꺼워지면 되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얇아지면 되는 거고 그거가 수직화진 거하고 수평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되는데 그게 무잘라듯이 2층이라는 그 기준을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이는 이 120년 전에 지어졌던 이 시카고에 있는 문화독 빌딩 같은 경우는 16층짜리 건물입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콘크리트를 쓰지 않고 120년 전에 16층짜리 건물을 벽돌로만 만든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20년 전에도 이런 건물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법규를 만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예외 조항이라든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거를 무찌르듯이 법규를 만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가지고 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고민을 했었던 방식은 벽돌을 그 구체에서 잡아주는 방식, 자기나의 그러니까 벽돌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회사마다 별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닥터 앵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일단 가능한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저희가 리서치를 좀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가장 많이 지어진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철제 자체가 굉장히 좀 비쌌기 때문에 철제하고 벽돌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벽돌을 잡아주기도 하고 내력 구조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데 뭐 지금 보더라도 굉장히 좀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서 벽돌을 잡아주는 시스템도 좀 다른 인면에 대한 변화를 좀 주기 위해서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의 패널링 시스템 아까 봤었던 하나에 대한 모듈 안에서 벽돌을 서로 수직 하중을 잡아주고 붙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에 대한 단위 모듈 프레임을 만들고 그 사이에는 창문을 만들고 이 벽돌은 이 프레임 안에서 하중을 받아주고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터디를 하게 되고 확신을 하기 위해서 모형을 10분의 1 정도에 대한 큰 크기로 저희가 모형을 만들어서 실제 느낌이 어떨지에 대한 사항들도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그것도 불안해서 현장에서 일정 부분 목업을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프레임과 프레임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앵커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다 구조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처지는지 안 처지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 확신을 갖고 나머지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안 해봤던 방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항상 현장에서 현장 소장한테 있는 양해를 구해서 우리가 있는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목업 속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목업을 하자라고 설득을 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인면과 있는 단면에 대한 모습인데 파주는 4층과 15m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m를 넘기면 안 되고 4층이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는 층수가 4층이라는 얘기는 기계적으로 있는 층수를 나누면은 15 나누기 4에 대한 층고 높이를 가질 텐데 이 4개 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4개 층, 15m를 4개 층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고
그 2층 공간들이 주로 있는 메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들은 좀 층고를 좀 높게끔 하고, 상대적으로 위층 부분들은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층고를 낮게끔 해가지고 15m 안에서 단면적으로 그 공간이 갖고 있는 필요한 스페이스에 대한 높이를 분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저희가 이런 단면 계획을 했습니다. 내부 공간은 건물이 있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복도가 없는 공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이 몇 개의 실이 있고 그 실을 연결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도라는 그런 형식을 갖는데, 이거는 올지아티가 한 그 파스칼 스쿨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어쨌든 이 프로젝트도 지금 프로그램은 되게 단순하죠. 교실이 4개에 대한 교실이 있고 4개 교실을 들어가기 위한 계단과 이런 복도 공간이 필요한데, 그걸 병렬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스페이스를 만들고 나머지 공간들은 복도이면서 공간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복도가 없는, 그러니까 복도이면서 복도가 아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공간, 그러니까 이 볼륨에서 그 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고, 이 보조 공간들, 그러니까 메인 공간하고 보조 공간들을 이 이동 통로 자체를 이 작업 공간이면서 통로에 대한 공간으로 사용을 해서, 이 빛 자체가 외부에 대한 빛이 이 안에 이런 오프닝을 통해서 좀 절묘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새로운 오프닝이 또 생기는 그런 방식이겠죠. 그래서 공간을 어쨌든 복도를 없애면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좀 많이 실질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출판사기 때문에 그 어떤 임원이 됐던 회의실이 됐던 아니면 서가가 됐던 공간 자체가 서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복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크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일하는 공간을 통해 가지고 서로 그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평면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이거는 지하층의 그 지하층 공간인데, 뭐 이 프로젝트에서 좀 뭐 아쉬웠던 점은 이 지하층 공간은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한 회의실 내지는 약간 기독교 성격이 좀 있기 때문에 예배 공간으로 인해 활용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노출 천장에 노출 벽체, 바닥은 벽돌, 다른 반사 재료죠. 안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울립니다. 예배가 안 되고 회의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건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뭐 회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음향이 되게 중요한 공간에서는 반사 재료를 쓰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까먹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일단 소음을 좀 잡아보자. 그래서 기존에 썼던 벽돌을, 타공 벽돌을 그 앞에다가 그 패치를 벽체에다 좀 만들어 놓고, 그 뒤에는 갭을 두고 있는 거기다 단열재, 흡음재를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리에 대한 울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상태에서는 예배를 보거나 회의를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해서 전체를 다 흡음재를 쓰지 않고 기존에 썼던 벽돌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하는 방법으로 일단은 해결을 한 상황이고요. 좀 하나 또 어쨌든 집요하게 얻어낸 거는 이 포디움 부분에 대한 이 콘크리트가 있고, 이 포디움 부분에 들어가야 될 오프닝들이 있을 텐데, 그 오프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철제 도어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 도어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설계상에서는 그런 의지를 사실은 갖고 있었었는데, 기존의 하드웨어 업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콘크리트에 대한 하중 조건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그거를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힌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포기를 해야 될 그 시점에서 생각을 좀 해봤죠. 왜냐면은 공군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피폭을 인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로 볼트 형태로 창고를 만들어 놓고 비행기 경납고를 쓰고, 그 앞에 문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로 한다는 것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군사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런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그 미군 공사를 주로 많이 하는 업체를 좀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 하는 그런 어떤 문짝, 그러니까 콘크리트 문짝을 만들 수 있는 그 전문가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현장에서 샵도 이런 그려가면서 그리면서 이런 같이 스케치한 그런 현장에서 벌어졌던 사항인데, 어쨌든 현장에서 콘크리트 문짝이 빠지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랬던 이런 것들을 계속 스케치를 하면서 구멍 힌지 같은, 사실 베어링 힌지죠. 베어링
이렇게 돌아가는 힌지를 만들게 됩니다.